안녕하세요. 구름나치마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자동차 담보대출 자격 조건이라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제가 보면 제목에 무이꼬라는 걸 앞에 붙였죠. 솔직히 이거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입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대출 상품은 다 금융사 상품이거든요. 금융사에서는 자동차 담보대출 나갈 때 입꼬라는 게 없어요. 아예 다 무조건 100% 무이꼬입니다. 그런데도 고객님들께서 혹시 무이꼬로 가능합니까? 라고 문의를 좀 자주 하세요. 저한테. 제 얼굴이 좀 사채업자같이 생겼나요?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무이꼬라는 단어를 붙였고요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상품은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고, 그래서 이꼬 없이 무조건 100% 무이꼬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상품은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, 그러니까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. 왜 1금융권 상품이 아니라 2금융권이냐? 제가 취급하는 게 2금융권 상품이라서 그런 거고, 한 가지 더. 이 자동차 담보대출은 1금융권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하고 있어요.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. 하고 있어요. 대신에 좀 자기 까다로워요. 보증보험을 끊어야 돼요. 근데 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도도 보고 뭐 그의 부채 내역도 보고 소득도 보고 이런 걸 보고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돼야지 보증증권을 끊어줍니다. 그 보증증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건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, 제가 취급하는 건 2금융권인 캐피탈하고 저축은행, 그래서 취급하는 상품인데, 아시겠지만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자가 다소 높습니다. 은행보다는.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. 제가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자격을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본인 소유의 자동차만 가능합니다. 내 명의로 있어. 단독명의여야 돼요. 뭐 공동명의도 가능은 한 상품이 있습니다. 근데 공동명의는 자기 지분이 50% 이상이고, 여기에 공동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돼요. 공동 소유자 동의, 이게 필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취급하는 금융사가 많지 않아요. 거의 없어요. 몇 군데 없어요.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. 해보니까 공동명의자의 동의까지 얻어야 되니까 채무자분들 스스로 중간에 대부분 포기하고, 공동명의자가 가능하다 싶으면 또 자기 지분이 50% 미만인 분들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본인 단독명의 소유의 자동차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차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떤 차 다 가능할까요? 아니요. 자가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. 이 말은 영업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. 자가용이라면 우리 흰색 남바 아시죠? 흰색 남바만 가능하고, 전기차 녹색 남바, 그건 당연히 가능하고요. 여기에 추가로 더 하자면 1.5톤 미만, 그러니까 화물차, 우리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. 트럭은 1.5톤 미만만 가능해요.
그 이상은 이제 화물차 담보대출하고 따로 있거든요. 근데 그거 이제 저희가 취급하는 게 아니라 화물차 담보대출 그 할부사가 따로 있어요.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돼요. 1.5톤 초과되는 차량은. 자, 그 다음은 이제 연식. 연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2012년 이후 출고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2012년 이전 차량도 2011년, 지금 2020년이니까 2011년 차량도 가능한 게 간혹 있긴 해요. 근데 취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차량 시세가 500이 안 돼. 이거 이제 다음에 또 알려드릴 내용인데, 그럴까요? 중고차 시세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해요. 그러다 보니까 2011년식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500만원이 안 넘어버려, 차량 시세가.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세가 500만원 이상이고, 이 시세는 우리 자동차 매매상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시세하고는 좀 다릅니다. 그 시세보다는 한 200 정도 더 낮다고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자동차 매매상에는 그 각종 뭐 수수료 이것저것 다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. 근데 금융사에서는 오직 차만 가지고 시세를 정하기 때문에 매매상보다는 좀 더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주행거리의 경우에는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20만 킬로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만 킬로 가까이 돼버리면 거의 안 되고요.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게 17만 킬로 그 이상 되면 차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그냥 뭐 매매상 시세하고 상관없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려요. 그래가지고 중고차 시세가 500만 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안 돼요. 그 외에 20만 킬로가 넘어버리면 무조건 안 되고요. 자, 그리고 불가 차량. 이전에 택시 또는 렌트카 이력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 담보대출이 좀 어렵습니다. 자, 이게 차량에 관련된 조건이고요. 그렇다면은 채무자,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는 채무자 조건을 한번 볼까요? 채무자 조건은 솔직히 복잡하지 않습니다. 간단합니다. 첫 번째, 직업은 무직자, 도 가능. 이게 맞는 말이죠. 소득 없어 상관없어요. 현재 무직으로 계셔도, 직장을 다녀도, 자영업자에도, 프리랜서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상관없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만 있으면 가능하고요. 자,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직업이 상관없으니까 뭐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,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,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신용 등급이 중요하겠죠. 신용 등급. 신급은 우리가 나이스, 대표적인 나이스 7, 올크레딧 8등급 이내에는 들어와야 됩니다. 나 나이스는 7인데 올크레딧이 9인데요? 죄송합니다. 안 돼요. 올크레딧 8인데 나이스 8. 안 돼요. 이 두 가지 다 이 이내의 등급으로 들어와야만이 가능하고요. 이 등급을 벗어났다는 것은 곧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현재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되신 분들, 아직 전산적으로는 이 신용 정보 사이트나 이런 전산적인 내용으로는 정상적인 신용이 아직 안 된 거죠. 이전에 문제가 있어서 풀긴 했지만.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급 이내에 무조건 들어와야 하고요. 이외에 이제 뭐 연체 이력 또는 부채 비율은 조건에 따라 상위
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스 7 올크레딧 8등급이에요. 근데 보니까 연체 이력이 어머나 세상에 많아. 등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.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나 등급은 괜찮은데 등급 괜찮으니까 나 자격 되니까 얼마까지 되는지 봐주라. 이런 식으로 좀 막무가내식이라고 할까요? 이렇게 전화를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. 세상에 근데 대출이란 게 신용 등급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등급만 좋다고 해서 대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절대. 은행에서 신용 등급 좋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해 주거든요. 그러진 않죠. 금융사들이 신용 등급 좋으니까 그냥 대출 갖다 쓰세요. 안 그래요. 이 외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능한 거고, 등급이 뭐 1, 2등급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솔직히 외적인 내용이 문제가 될 부분이 거의 없죠.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출을 쉽게 받지만 6, 7등급, 7, 8등급 되신 분들은 외적인 부분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그 부분들이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그 구간 안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지죠. 그러니까 등급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연체력이 마구마구 많아. 그럼 어렵죠. 부채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등급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. 아무리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이건 나가면 사고 날 수 있겠네 라고 금융사에서 판단이 되면 안 나갑니다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못 갚으면 내 차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, 그래서 담보대출 아니냐, 뭘 그렇게 따지냐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, 내가 이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분명히 제대로 안 갚을 것 같아. 근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받아내려면 받아낼 수는 있어. 그럼 그런 사람들 돈 쉽게 빌려줄까요? 안 빌려주죠. 왜? 그 받아낼 거 고생해야 되는데 그 고생할 거 생각하면, 그리고 내 마음 졸이고 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생각하면 빌려줄 수가 없죠. 어떻게 해서는 받기야 하겠지만 금융사도 마찬가지예요. 아무리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갚으면 이 담보를 가지고 와서 이거 팔아가지고 채우면 되긴 하지만 이런 일이 뻔히 보인다. 그럼 못 해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. 다만 이 등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만 문제가 없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는 뭐 솔직히 웬만해서는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외에 이제 본인 소유의 차가 있지만 할부 차량이 있고 할부가 없는 차량들이 있어요. 그죠? 그 할부가 있는 차량은 뭐 똑같이 이 내용대로 받을 수 있겠지만, 이 조건에만 들어오면 받을 수 있겠지만, 할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안 된다는 건 아니죠. 이 할부 잔액이 얼마나 있고 설정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,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,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. 간단하게 제가 계산하는 방법만 여기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자, 뭐 할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. 차량 시세만큼 대출이 가능하죠.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일 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재직과 소득이 증빙될 경우는 추가 대출이 가능해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그러니까 차에 할부도 없어. 근데 직장 다녀. 재직과 소득 다 증빙돼. 신용도도 나쁘지 않고 대출도 많이 없고.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야. 그럼 예를 들어서 차 시세가 2천이다. 그럼 2천만 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신용을 해가지고 뭐 3천이고 4천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줘 버려요.
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재직과 소득이 증명될 경우 더 받을 수 있고, 이제 소득 증명이 안 되거나 이러면 차량 시세만큼만 받을 수 있고요. 자, 그런데 반대로 할부가 있는 경우, 할부 있는 차량,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뭐 영상 찾아보면 있으니까 간단하게 계산법만 알려드릴게요. 이 경우에는 차량 시세 마이너스 설정 금액은 가능 금액. 이게 무슨 뜻이냐? 자, 할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할부 잔액이 있어요. 할부 잔액이 남아있죠. 근데 이걸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. 할부 잔액은. 뭐 100%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무시를 해버려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시세가, 아니, 할부 잔액이 2천이 남아있어요. 그리고 차량 시세가 2천이 남아있어. 설정 금액이 1,000만 원이 돼 있어. 그럼 이거 빼면 이건 가능 금액이 1,000만 원이 되게 됩니다. 이건 거의 무시를 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라는 거고, 이보다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차량 시세가 2천이고 할부 잔액 2천이면 원래는 안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설정 금액이 1,00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세에서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, 그리고 이용 가능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이고입니다. 제발 좀 무이고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지 좀 말아주세요. 대답하기 참 거시기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부터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